1일 1팩이 찬물 세안이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궁금증까지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남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피부과에서 시술 다 받고 나서 이거 그때 물어볼 걸, 근데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나만 궁금한가? 싶었던 것들, 오늘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궁금증까지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톡스가 주사 시술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 바늘을 찔렀으니까. 그래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까지 먹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경우에는 변형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는데, 술을 먹는다고 뭐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 보톡스를 돈 들여서 맞고 나서 술을 드셔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 트러블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 절대로 술 드시지 마세요. 1일 1팩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팩의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피부가 정말 너무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한데 보습막을 겉에 팩을 통해서 좀 더 눌러주면 보습인자들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밀폐 효과가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취크림을 바르고 나서 랩핑을 좀 해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원리처럼 물리적으로 얘가 좀 눌러주면 흡수가 더 잘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팩을 하는 것은 확실히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팩 성분이 좀 자극적인 것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를 더 홍조를 유발을 한다든지 염증 반응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트러블이 없었던 팩인데 조금 건조함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당분간 1일 1팩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염증이 있고 가렵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팩을 시도해서 이걸 좀 가라앉혀 보기 위해서 자주 1일 1팩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에 팩을 넣어놓고 하는 거는 수렴 효과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우리가 레이저 치료 후에 그런 비슷한 원리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일광화상을 입었다든지 레이저 직후에라든지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굳이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시원하게 해서 한다고 해서 모공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냥 실온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성인지 건성인지 복합성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건성의 경우에는 크림 하나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보습인자가 충분히 함유된 크림 하나만 발라도 되고, 지성의 경우에는 가끔씩은 각질 정리를 해줘서 모공을 막고 있는 그런 이제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 각질층 이런 것들을 좀 닦아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공 안쪽에 피지가 또 절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닥토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스킨과 뭐 에센스 그리고 크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다를 수 있다. 건성은 크림 하나만 발라도 충분, 지성의 경우에는 이제 스킨으로 닦아내고 크림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셀프로 제모를 하게 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한 반응인지 얘가 나중에 어느 정도로 색소 침착이 남을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힘들어요. 우리가 레이저로 병원에서 제모를 하게 되면 직후에 불균증이라든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연고 처방을 즉각적으로 내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처방이 가능한데 셀프로 했을 때는 그게 판단이 안 되고 제때 이런 연고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 몇 달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는 웬만하면 집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부작용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착색의 위험도 줄 수가 있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실제로 논문상에서 화장품 재료로서 이제 도포했을 때 효과가 이런저런 좋은 효과가 있다 피부에 그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광고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제수가 굳이 나쁘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기보다는 대체제로 조금 더 좋은 느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함유량이 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피부가 개선될 정도의 그런 이제 함유량이라고 하면 약에 준한 그런 이제 등급을 받았겠죠. 의약품 같은.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그냥 조금 더 도움이 될 정도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름이 없을 때부터 발라야 돼요. 우리가 이미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나면 그걸 화장품으로 바꾸기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주름이 덜 생기고 콜라겐이나 이런 로스가 덜 생기게 그 전에 보습을 좀 잘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발라주셔서 콜라겐 로스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찬물 세안이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피부과에 가면 모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찬물로 하지 말고 미온수로 세안을 하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뜨거운 온도 변화도 물론 안 좋고 차가운 온도 변화도 안 좋습니다. 내 피부는 항상 실온 상태가 가장 피부 상태에서 좋고요. 차갑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극을 유발해서 홍조를 유발한다든지 나중에는 더 나아가 주사 피부염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찬물로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은 닥터가 좋지는 않습니다. 닥터가 그 알코올성 물질을 얼굴에다가 문질러서 이제 닦아낸다는 건데 알코올을 매일 화장솜으로 해서 내 각질층을 닦아내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게 되면 각질층이 손상을 입게 되고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 증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피부 손상을 안쪽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닥터를 매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좋지가 않고 가끔 이제 내가 각질이 좀 많이 쌓였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피지분비량이 좀 많은 경우 간헐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닥터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나요? 이 외에도 평소에 피부에 관련된 사소한 궁금증들이 있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